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피드백, 소통 좀 해보죠. 저는 우리 한경란 코치님이 우리 우 코치님이랑 대화할 때, 제가 한경란 코치님의 엄마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자신의 그런 어떤 내 자신의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스스로 늘 처리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그 막내 동생 안 가지려고 했는데 가졌다라는 그 말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음, 저도 셋째 미국에 가서 이제 아기 막 가졌었을 때 막 생겼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이 아, 없었으면 나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었는데 음, 어, 굉장히 그 상황에서 어려웠었을 때 세 번째 아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음, 예, 그런데 우리 그 다음부터 계속 제가 한경란 그 코치님의 엄마처럼 제가 계속 우리 큰딸한테 내가 했던 이런 행동들이 막 이제 나와가지고 좀 제가 울컥했어요. 예. 그래서 늘 나의 입장에서 딸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 입장에서 엄마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최근에는 예전에 막 보내줬던 돈, 은행에 그 통장에서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보여줬더니 딸들이 엄마 왜 이거 가져와?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는데, 코치님의 그런 입장이 돼서 제가 이제 딸 속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음, 그래서 이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우코치님이 이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모습이 최고였어요. 음, 예,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신념 처리를 해가시면서 본인이 거기 속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차분하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끌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오늘 굉장히 존경심이 이제 더 예전에도 존경했지만 오늘 존경심이 더 많이 커졌습니다. 아, 음.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감정이입하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이 되어서 그 상황을 중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봐야 돼. 이 사람이 여기서 헤어났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 시나리오는 모든 사람마다 사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뼈대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뼈대는 계속 한 거 아시죠? 끝에 가서 에너지 어떻게 바뀌었나 이거까지 이 뼈대는 반드시 오는데 중간은 상황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이제 마음으로 그냥 정성을 다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준 코치님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코치님 또 이렇게 자기 입장을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감동이네. 옛날에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거의 이런 일이 정말 흔했구나. 이걸 내가 보면서 가슴이 막 아프기도 하고, 막 여러분들의 그 힘든 마음이 막 너무나, 어, 그 뭐라 그래, 공감이 가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교차하네요. 와,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냈나. 자녀들은 그 알아주지도 않고, 그죠? 서로가 그러는 거야. 내가 총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데 니네들은 왜 안 알아주니? 근데 자녀들도 또 그런 거예요. 잘 모르지, 자녀는 원래.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압박하는가? 엄마 제발 좀 나를 좀 놔줘. 그리고 또 소리 지르고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오늘 입장 바꿔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 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결심 한마디. 딸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다? 딸에게 그래서 늘 아니,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이제 이런 말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 딸의 그 입장 속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고,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과정을 보면서 다시 진지하게, 어, 딸들하고 개인적으로 맞닥뜨려 한번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엄마로서 또 잘못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음, 진짜 대화를 한번 해보고, 어, 이제까지 엄마가 잘하고, 엄마 이렇게 치열하게 살고, 엄마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늘 잘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못 알아줘서 섭섭하다면 이런 감정들을 이제는 잘 처리해서 아까 그 말할 때 제가 사실 저희 딸한테 너는 하버드 갈 수 있어 막 이제 이렇게 예전에 강요했던 압박했던 게 생각나요. 근데 걔가 처음에 하버드 딱 떨어지고 엄마 미안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예전에는 생각하기에 왜 너는 그거 못해? 이제 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우리 한경남 코치님 그거 했었을 때 제가 울컥 이게 올라온 거예요. 아, 내가 딸들한테 이렇게 압박하고 강요를 하고 엄마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 할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딸들과 관계를 잘하고 우리 한경남 코치님이 자유를 얻은 것처럼 저도 딸들과 함께 이제 잘해서 그 자녀들이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와, 그 딸들을 모든 걸 위임해주고, 사랑해주고, 엄마가 미안하다를 해야지. 엄마가,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미안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은 존재한 자체만 해도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귀하고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대박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엄마한테 미안할 필요 없다. 엄마는 100배, 1000배를 더 잘하고 싶었는데 100배, 1000배를 못 해준 거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하고 내가 잘해주는 거죠. 상대한테는 뭐다? 먼지 한 털도 기대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 일만 한다. 자, 코치님도 선서. 자, 손 들고 선서. 죽을 때까지 딸한테는 사랑하고 부어주기만 한다. 죽을 때까지 딸에게는 부어주고 사랑하기만 한다. 약속합니까? 약속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유, 좋은 엄마야. 진짜 너무나 감동적이네. 우리 코치님이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아유, 너무 눈물 날라래요, 저도. 엄마의 마음 정말 너무나 애틋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네. 너무 좋은 엄마예요. 참 소설 같은 이야기를 네, 이렇게 듣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퍼블리클리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자리에서 내놓으신다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 코치님께서 그만큼 극복이 되셨고 그걸 삶으로 잘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내놓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이렇게 작업이 잘 순적하게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마치 시나리오를 서로 주고받고 연습을 하고 연기하시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페이키하다, 가짜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 물론 이제 우 교수님께서 워낙 탁월하셔서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예, 그만큼 내면에 어떤 그런 성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고객님이 프로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님이. 그죠? 네, 네, 수준이 그러신 것 높으신 거지. 같아요. 음, 네, 네, 정말 그러신 것 같고요. 상담에서 빈의자 기법이랑 좀 유사한 부분을 많이 봤는데, 맞아, 맞아. 네, 그런데 훨씬 감정이 좀 많이 배제가 돼 있는 느낌이 들고, 또 코치가 좀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비니자 기법 같은 경우는 물에 빠진 내담자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같이 들어가는 식이라면, 코칭은 좀 물 밖에서, 자, 오른팔 저어봐, 왼팔 저어봐, 이렇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재만 하죠. 중재만. 음. 예, 그래서 상담이랑 코칭이랑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음. 생각을 좀 이상입니다. 중재만 하고 본인이 그 감정에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시나리오, 이제 나레이션 해주는 거거든. 예, 공감해주고 나레이션 해주고 세 명이 있으면 세 명의 입장을 다 들어가도록 그 나레이션을 함으로써 그분이 그 상태에 가서 그 말을 내 말에 이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해주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거 안 해주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상상도 잘 안 돼. 근데 두세 마디 나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아 맞다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그 상태를 읽어주게 되죠. 그게 굉장히 그거 해주고 있는 거야. 이분이 실타래를 이렇게 가져가서 그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데려가는 그 단계만 개입을 하죠. 나머지는 요 프로세스대로 그냥 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뭐 원리는 사실 복잡하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에 그 회사에서 이제 KAC하고 이제 KPC 준비하시는 분들, 그 평가 기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쿠도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뭐 매번 그 시연하실 때마다 못 느끼는 거지만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을 이제 금치 못하겠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코칭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 깊은 이런 걸 보니까 이거는 좀 그냥 코칭 세션이 아니라 이름을 좀 달리 붙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한경락 코치님이 이제 말씀 주시는 거는 보면은 이제 교과서에서 서사구조, 나레이티브 스트럭처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한 뭐 묘사나 이제 그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에 관한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거를 탁월하게 진짜 너무너무 이렇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코치님이 이제 말씀 주셨던 그 구조로 받아서 잘 묘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방어, 장애 이런 거 없이 진짜 너무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스크립트를 쓰다 보니까는 우코치님이 50번 정도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한 코치님이 그 55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최대한 그 적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네. 한 6장 썼거든요. 어마어마하네. 너무 놀랍고 그다음에 저는 그 초등학교 3학년 그 건으로 그냥 마무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그 건을 말씀해 주셨고 그게 굉장히 큰 상처이었을 수도 있을 텐데 이후에 이제 용기라고 하는 자원으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말 들으니까 너무 소름이었어요. 음, 아무튼 그 너무너무 색다른 그런 형태의 그 코칭 세션을 경험하게 돼서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첫 사건 코칭인데 보통은 두 번째 사건까지 가주면 그 뒤가 이제 훅 좀 풀려요. 근데 첫 사건 하나만 풀어도 괜찮긴 한데, 두 번째 생각나는 거 뭐냐. 그래서 거기까지 가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풀어주면 더 좋죠. 네. 그래서 우리 한 코치님의 경우는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신앙도 좋고 얼마나 긍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몇 번씩 한다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우냐고.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져 갖고 막 풀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서약도 하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야. 10건 중에 이렇게 서약까지 가는 건 한 두세 번? 난 우리 코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 전문성과 저 탁월성을 그냥 마음껏 펼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가지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야. 막 서약도 하고 다시는 되돌아가지 말자. 이런 그 코치의 열정, 이 사람에 대한 사랑, 그 미래에 기대하는 그 마음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확 갈 때 그 프로세스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그게 나중에 딱 이렇게 프로토콜이 잡혀서 이제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코칭이죠, 사실. 근데 코칭은 사실 미래까지 연결하는 게 코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적 치유 같고 이렇게 같은데 그래도 어디가 좀 코칭 같으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코칭 같다 이러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살자. 우리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하는 그런 것까지 간다. 들어갈 때는 왠지 모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면 이제 깊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해결하고 나오는 거지, 고객은. 근데 우리는 프로세스를 알고 있으니까 겁먹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정도 이 정도는 어메이징한 거죠. 1시간 안에.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마어마하고
이제 요거 이야기 들은 다음에 핵심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원리. 어, 사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인적인 일을 숨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이 놀랍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어, 제가 이제 조금 의문되는 어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까 싶어서, 네네. 네. 예, 일단 전개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끄럽게 이렇게 전개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느낀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하실 때, 엄마하고, 그 다음에 한 코치님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게 처음에 그 감정을 물어보실 때, 한 번은 이제 뭐 엄마의 감정으로 갔다가, 다시 또 한 코치님으로 갔다가, 또 다시 되돌아와서 엄마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한 코치님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더라고요. 딱 한 사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제 그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아유, 네네. 뭐, 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 성숙된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성인이 아니고 뭐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이제 코칭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결론은 보면은 뭐 엄마도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해주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너가 잘했어.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청소년이 이제 이런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청소년이 내가 한 일이 꼭 이 바람직하고 잘 됐다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잘 못됐으면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코칭을 해야 될 건지, 그럴 때는 또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고, 네, 어린 어, 청소년은 요거 불가능해요. 어린 청소년은 예, 그 앵커링, 뭐 감정풍선 이런 단순한 걸로 풀어야지. 이거는 예, 성숙한 어른에게 해당돼요. 그래요, 예. 그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코치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그런 코칭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선된 사례가 상당히 좀 이렇게 축적된 어떤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합니다. 예. 네, 제가 코칭한 거는 이렇게 줌으로 해서 자료는 많이 남아 있고요. 이런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은 다 이런 거를 위해서 그 과거에 이게 상처받은 거, 부정적인 감정이나 신념들 해결하기 위한 게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런 그 의식의 대가들 다 이런 거 해결하라고 막 책이 시리즈가 7권, 8권씩 나오는 거고, 모든 인간들은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고 내가 100% 발휘할 수 있는데 10%밖에 힘을 발휘 못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해결해 주고 싶은 거야. 인간 개발, 힐링, 의식 전문가, 감성,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나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근데 저는 내가 20 몇 년간 내가 깨달은 원리가 있어. 그게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점. 첫째, 등장인물을 다 다뤄야 되냐? 예, 주요 얽혀있는 사람을 다 다뤄야 돼. 그 장소를 생각하면 그 사람과의 감정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죄스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풀고 와야 돼. 특히 학교에 있었다 그러면 누구가 앞에 있어요를 꼭 따져야 돼. 그래서 항상 어디에요? 앉았어요? 섰어요? 앞에 누가 있어요? 주변에 누가 있어요? 이걸 다 물어봐야 돼. 그래서 등장인물이 몇 명인가 파악하셔야 되고 몇 살 때, 예, 어느 때, 그리고 장소, 주변 상황, 그리고 대상이 있어야 돼. 이거 다 물어봤죠? 예, 이걸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생생하게 그 장소에서 그거 해결하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일 많은 게 그거였잖아. 앞에 선생님이 있고 주변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풀어야 될 상대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그 사건은 선생님하고 벌어진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잖아. 그래서 엄마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거기서. 엄마는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렇게 벌어진 일은 엄마가 게재되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엄마하고도 풀었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용서하고 또 엄마도 또 용서하는 작업을 해야 돼. 자, 반드시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가 너 용서할게가 나와요. 너 충분히 이해가 된다. 용서해줘야 돼. 그리고 나도 선생님 입장을 읽어주고 선생님 용서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나도 용서해줘야 되잖아. 내가 나를 자책해온 게 있거든. 나를 자책해온 나를 용서해야 돼. 이걸 다 용서해야 돼요. 자, 선생님이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선생님을 용서했죠?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 이렇게 3번을 용서해야 돼. 3자를 용서해야 되는데 또 엄마랑 얽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도 용서했어야 되고 나도 엄마 용서했어야 되고 또 나를 나 용서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6번을 했어요. 그래야 그 상황에 얽힌 상황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점 몇 사람을 해야 되냐. 주요 인물하고는 다 화해를 해야만 거기서 이제 풀려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놓쳐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그거 만일에 선생하고만 풀어버리면 이 사건은요. 엄마가 나를 짓누르는 상황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또 생각이 납니다. 계속 그 무거운 마음, 죄책감 이거는 반밖에 해결이 안 됐어. 선생님하고 한 거는. 그래서 이것까지 해결을 꼭 했어야만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 근데 이제 저는 첫 사건 한 번 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잘했어. 이제 첫 사건을 한번 해보니까 이 고객님이 첫 사건 했을 때랑 비슷하게 하니까 이제 더 자신 있게 더 확실하게 해버려. 그런데 세 번째 사건까지는 갈 필요 없고 두 번째 사건까지 했던 것을 그 뒤에다가 적용을 그냥 이 의식의 문제거든요. 이제는 방법은 알았고 아하 이제는 이게 사람들의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상황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부터 일어난 모든 것들도 똑같이 적용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냥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자, 매번 이렇지는 않지만 오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분은 전문가시고 이 원리도 잘 알고 이분 뭐 NLP다 상담심리 다 했어요. 그런데 중이 내 머리를 못 깎아요. 그렇듯이 내 문제도 누구에게인가 내놓고 해결을 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남을 잘해줘도요. 자, 이번 주 한 분 한 분씩 다 서로 해 받으세요. 근데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100가지를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첫 사건으로 가는 거야. 처음에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거기서 풀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내가 응용이 되면서 적용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뭘로 해야 되냐면 이 원리를 적용을 할 수 있는다 하면 되고 우리 한경남 코치님 같은 분은 이제 다시는 바로 어제까지 느꼈던 그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며 생각이 나도 굉장히 자기가 빨리 털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이 원리를 빨리 깨닫고 스마트하신 분은 빨리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뭘로 하냐? 앵커링, 감정풍선, 지우기 이런 걸로 이제 해결해. 단순한 거. 그거 알려줘가지고 스스로 생각날 때마다 해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그렇게 해결해야 돼요. 자, 이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계속 청소되면서 다시 새롭게 되면서 변화하면서 그전보다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거죠. 우코치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하고 싶었던 말 아까 우코치님 다 하셔가지고 음, 그런 질문을 곧잘 받습니다. 상담하고 코칭 뭐가 다르냐 이런 질문을 이제 자주 받는데 그 원래 제가 이제 상담을 먼저 하고 이제 코칭으로 이렇게 온 케이스여서 그런지 쉽게 대답하기는 이제 상담은 그 좀 많이 망가진 마음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에 좀 포커스가 있고 코칭은 이제 어,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고양된 삶을 사는 거에 조금 포커스가 있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양쪽은 서로를 다 이제 교집합이 많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 그런 설명 속에 있는 제 스스로에 대한 함정 같은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특별히 이제 감동이 됐던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연인데 우코치님이 정말 우코치님의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런 패스를 밟아서 하는 걸 보여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 코치님을 그 삶을 고양시키기 위한 우코치님의 그 집요한 사랑 그런 게 이제 느껴졌어요.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저하고도 계속 이제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한 코치님 전반부를 진행할 때 뭐 큰 문제 없네. 다 스스로 잘 해결하고 통합하고 계시는 면이 많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존의 상담 수준,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으로 이 사회화가 돼 있으면은 아유 뭐 그 정도면 됐지. 이런 그 습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 같으면은 적당한 오늘 세션에서 글쎄요, 절반, 한 3분의 2 정도 하면 끝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는데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고양된 삶으로 가는 것까지 이제 끌고 와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서, 그 집요한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계속 가는 게 이제 코칭의 매력이고 파워인데, 그런 점에 감동이 있었고, 저도 이제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에 좀 만족하지 말고, 정말 더 빛나는 삶을 사는 수준까지 그 사람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저부터 가져야겠구나. 그러면 확신을 갖고 이제 그 자리까지 이제 같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좀 긴 얘기는 죄송한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유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기법하고도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이제 비니자도 떠올랐고 또 가족 세우기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여러 배역이 이제 필요한 배역인데 여러 사람과의 얽혀 있는 다대다의 관계 속의 문제를 다 가지고 와서 이제 푸는 그런 방법인데 효과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이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많지만 저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실습을 했지만 이거 대체 언제 어디서 써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오늘 우코님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여러 배역들을 다루면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세우기와 방법이 일치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 혼자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배운 걸 적절히 연습을 하면은 또 그런 유사한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또 시사점도 상당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여럿이 있어야 되는 건데도 혼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네, 샘플을 그렇습니다. 봤다. 그런 거네요. 코칭도 감사합니다. 상담 심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전체 구조가 또 보이고, 거기에 또 장단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또 정리가 잘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해요. 이분에 대한 그 열정. 그러니까 코칭은 열정이 없으면 좀 대면대면해요. 무슨 그냥 이빨린 소리 하고 그냥 칭찬하다 끝나는 일이 되게 많거든.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의 문제에 두 발을 확 들이 밀어야 된다는 거지. 말씀 주신 내용에 너무 네네 공감되고 다만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그 익명 게시판 얘기를 잠깐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저에게 부정적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떠오르고
그것이 약간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것을 과연 해소를 이런 우리 프레임으로 할 수 있을란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될 때 셀프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역시 오늘은 또 최고의 고객이셨다라는 느낌을 저도 똑같이 받으면서 예. 얼마나 또 셀프 코칭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이 주제를 갖고 오셔가지고 말씀 주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음. 이상입니다. 코치님, 요거, 어떨 때는 대상이 없고, 내가 괜히 나를 자책하는 그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작업만 하면 되니까, 대상은 많지가 않죠. 예, 그래서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코치님은 대상이 있어요. 그 메일을 보낸 불특정 다수인데, 불특정 다수를 놓고 해결하는 거지. 그 다수들의 마음을 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읽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름 몰라도. 서로의 관점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정리되면서 그리고 자기감이 없는 사람이 자기의 감을 갖고 예, 힘을 갖고선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한테는 좀 느껴졌습니다. 맞아요. 그 원리는 다 비슷하죠. 원리는 다 비슷하고, 근데 심리 상담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없는 거 있지 않아요? 용서하기. 용서하기가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이 용서하기를 해야만 결국은 그 굴레가 떨어지거든요. 음. 네, 그 부분, 네, 저도 좀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요. 심리 상담에서는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는 내담자가 정하도록. 저는 지난 회기에 용서 관련된 주제가 나왔었거든요. 용서를 정말 해야 될까요? 난 너무 하기 싫은데요. 라고 했고, 내담자는 저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안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예, 그래서 그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도 주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성급한 용서, 강요된 용서. 특히 기독교인들이 용서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든 거죠.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나는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 믿는데 왜 난 용서가 안 되지? 내가 잘못인가?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했나? 내가 믿음이 없나? 그것 때문에 더 내담자가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내담자의 결정으로 돌려주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성적으로 그래도 그 시나리오대로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가능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나 견고하고 그냥 틈새도 없이 화가 차 있고 이런 사람은 이런 논리적인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고 뭐고 간에 화만 나지 말 시키면 화만 나 그런 사람은 무조건 아까 기계적인 지우개로 지우기 뭐 앵커링 이런 걸로 해야 된다니까 이유 없이 그냥 해버리는 거야 지우는 거야 자꾸 생각을 떠올려서는 지우고 떠올려서는 날려버리고 근데 지금 이 대화는 너무너무 지적인 내가 내 상황을 다 감성 능력도 있어야 돼 이거 그래서 그렇게 쉬운 버전은 아니다 해서 시도하다가 만일에 안 먹히잖아요 그럼 빨리 관두고 일반 코칭 대하러 가고 변형해서도 많이 써요 또.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다가 그냥 코칭 대화로 끝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저도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준다면 자기 인생은 이제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깊으니까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파트너끼리 연습 꼭 해보세요. 안 돼도 해보는 거 안 돼도 헤매더라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나중에 또 어디선가 정말 힘든 사람 만날 땐 떠올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 부정적인 신념 처리할 때 한 세션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나왔었을 때 첫 번째 사건에 그 퍼스트 이벤트 나왔었을 때 하다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 계속 문제가 진행이 안 될 때 아까 우리 코치님께서는 그냥 그럼 내가 일반 코칭으로 이제 마무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끄집어냈었을 때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그 세션 안에서 다 끝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중에 번째 이제 문제 정도는 그 세션에서 끝내시고
이 사람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두 번째 사건 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한번 그 다음에 또 떠오르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사실은 100번이라도 해주면 더 좋지. 근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정성과 상황이 된다면 개인 코치로서 계속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매번 한 건씩 하는 거야. 또 할머니랑 얽힌 거, 아빠랑 얽힌 거, 직장에서 상사랑 얽혔던 거 계속 이제 계속 연이어서 그냥 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미경 코치님이 파트너 맞춰주실 거예요. 꼭 한 번씩 시도해본다. 요 시나리오 드렸으니까.